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인하고 간판하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 사인이니 간판이니 하는 것은 조금 서양적인 건축 구조하고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인을 쓰는데도 많이 있지만은 전통적인 그런 관념이 적용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통 건축을 지으면 항상 그 건축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현판이 있죠. 현판이 새겨지는 것이 그들은 조금 남아 있어서 서양적인 현대적인 건물을 하더라도 현판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전통 건축인 경우에 대부분이 많지만은 현대적인 건물에도 들어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요소에서는 사찰이 있죠. 사원입니다. 전통적인 사찰 건축이나 주거 사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통 건축의 요소에는 아직 현판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식 구조에도 현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찰이나 전통 건축 양식에는 현판이 전통적인 현판 형식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같은 데라든지 한옥의 형식을 빌은 건축물의 현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체로 이 목재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전통 건축에서는 사찰 같은데 서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현판이 돼 있죠. 무슨 이름 맞고, 그리고 대체로 이 기둥에다가 이 주련이라 그래. 주련이 이렇게 부과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인 가옥에 있어서의 일종의 사인이죠. 그죠? 사인인데 이런 유습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현대적인 건물에 있어서도 현판 형식이 붙기도 하고, 쪼매난 가게는 어떻습니까? 나무로 되어서 세로로 이렇게 주련 형식을 단 무슨 이렇게 해서 무슨 고등학교 13회 동기하고 이렇게 간판을 세로로 나무에다 간 주련 형식을 빈 그런 사인물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말하자면 전통적 현판류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현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예의 영역으로 본다면은 서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판이 우리 현실 속에서 상당히 적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 서각에서 글씨 공부를 하면서 서각을 공부가 기본이 되어야 현재 생활 속에서 부과되는 현판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각적 요소로서의 있어서의 현판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금 이거하고 같은 서각의 영역이지만은 좀 재료가 석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냐면, 전통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석비가 있죠. 석비. 돌에다가 글씨 새기는 유습은 그야말로 진시황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한 번도 거침이 없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새기면은 어느 정도 비가 세월이 지난다거나 불이 나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보다 더 영원하게 남기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기는 작업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죠. 이른바 석강류입니다. 석강.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도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석비를 세우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그 이외에 단체에서 세우는 기념비가 있고, 또 시를 새기는 시비가 있고, 표지석이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각 동네에 이름을 붙이는 것, 또는 어떤 행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 해서 사실 굉장히 이 현판에 못지않게 이 돌에다가 새기는 이런
필요성이 우리 현실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주로 이런 일들은 석재 공장에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석재 바탕에다 글씨를 새기는 이러한 영역이 이른바 석강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은 석재 공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새겨지는 글씨를 조금 더 예술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 석재와 관련된 석강류의 글씨 문제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큰 넓은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서예적인 실용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장 요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이건 지금 서예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캘리그라피로 해서 많이 일상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개념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응용서예 중에서도 가장 이 캘리그라피가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응용서에서 제가 분야에서 다루지만 이걸 따로 떼서 한 영역을 빼서 제가 새로 영역을 삼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요.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 캘리그라피는 서양적인 서예사를 캘리그라피입니다. 이거 캘리그라피. 근데 이것은 이야기하면 특별히 긴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글씨를 조금 더 전통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 쓰는 글씨의 영역을 캘리그라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떼서 분야를 이야기할 때 새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으냐? 책 제목을 써준다든지 포스터에 여기다가 이하에 그랬는데 포스터에 글씨를 특징적으로 쓴다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외부 광고용으로 특수한 글꼴을 쓰는 것, 이 캘리그라피에 들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라서 따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 이 폰트 개발, 폰트 영역이 있는데 글꼴입니다. 글꼴 연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에 크기를 보면은 글꼴이 쫙 나와 있죠. 뭐 명조체, 무슨 체, 뭐 산들체, 목각체하고 많은 그게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서양에 있어서 글꼴에서 폰트라는 개념에서 나왔지만은 동양의 글꼴입니다. 서체나 뭐 서체라는 말은 한자어고 서체라는 말은 한자어고 한글은 글꼴입니다. 글꼴을 개발해서 해가지고 등록을 해놓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큰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꼴을 개발하는 것도 서예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특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비교적 고급 실용서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붓으로 표현된 여러가지 상당히 많은 글꼴이 있죠. 요거 역시 서예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것도 시중에 또 나오는데 인장에 관한 영역이에요. 이 인장에 관한 현실적인 적용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사동에 가면은 그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인사동에 가면 너댓 군데 점포에서 전통적인 정각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도장에다가 장식적으로 새겨주는 그 인장을 얘기합니다. 작품에 찍는 도장이라기보다는 생활에 사용하는 전통 인장을 현실화한 거죠. 사각의 돌인재에다가 새겨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단순히 장식적인 그런 인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뭐 있습니까? 관인들 있죠. 관인 또는 직인. 관인은 공공단체에서 쓰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인, 대구직할시장인, 직인은 어떤 회사의 직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 전부 다가 뭡니까? 인장을
인장에 관련된 현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장입니다. 이것은 전각이라는 영역을 현실적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서양의 사인이 일반화돼서 인장을 안 쓴다고 하지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개는 꼭 있어야 되고, 특히 관인에 있어서는, 공공단체에 있어서는 반드시 직인 관인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 아직 돼 있어서 이건 역시 인장의 영역은 정각의 한 영역으로서 현실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 반드시 적용이 되고 있는 특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표시가 사실 되어 있는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서예를 가지고 현실로 적용하는데요. 사이에 조금씩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8번째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뭐 퍼포먼스라 그러죠. 퍼포먼스. 퍼포먼스인데 뭡니까? 서예 퍼포먼스라는 것은 서예 행위를 가지고 크게 뭐 작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디 뭐 행사에 가면은 방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소견을 써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서예에서는 그런 것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소감을 적는 거, 일종의 방명록이 확장된 거라고 보면 되기도 하고 한데, 어떤 행사에 있어서 큰 행사의 이벤트로서 이 서예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대체로 음악회라든지 이런 걸로 대치를 했는데, 음악회에서 나아가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서예가들이 현장에 대형 그 종이를 펼쳐놓고 연극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서 글씨를 써 내려가는 서예 퍼포먼스입니다. 이 서예 퍼포먼스가 이제 대두가 된 게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두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서예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해져가 있어요. 뭐 서울에 한두 사람, 뭐 지방에 한두어 사람, 이렇게 뭐 너댓 명 정도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장 서예로서는 굉장히 공연적 성격을 가진 서예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예가 주가 된 공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도 전문적인 직업으로 서예가로서 살려나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에 있어서 단순히 음악회만 하는 것보다는 음악회와 곁들여서 그들의 반주에 맞추어서 서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이 될 때 서예가 많은 사람들한테 선전이 되고 서예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퍼포먼스를 소개를 드리는 거죠. 자, 뭐 이외에도 서예가 관련된 것이 자질구레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크게 봐서 이런 8가지 영역으로서 한정을 하고, 이 각 분야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실용 응용 서예를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일단 이 순서로 해가지고 한 파트를 잡아서 그 영역의 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면 좋지만은 이 매체의 성격상 실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게 돼서 간단하게 우리 보면 뭐 8가지죠. 8가지를 하나씩 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용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또는 제 자료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서예 수업 여러가지 중에서 이 실용서예를, 전통서예도 중요합니다. 전통서예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만 사실 이 실용서예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살아야 서예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용서예에 대한 이 수업을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서예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